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의 중형 항공모함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뉴스에 부산 백스코에서 예전에 이제 중형 항공모함이 그때 공개되고 나서부터 사람들한테 매몰차게 욕먹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는 것 같던데, 해군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해군의 목표인 대항해군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해양강국의 도약에 감명을 받고 부국방병의 길을 실천하는데 동감했을 것이다. 항공모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 가운데 항공모함 보유만의 변형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솔직히 제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예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비행장도 거의 없고 이런 시절에야 당연히 항모가 또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전략적 거점이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제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한반도 전역이 다 불바다가 될 거기 때문에.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야. 타겟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미국은 항공전단, 그러니까 아예 항모전단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항공모함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항공모함이 중앙에 있으면 약 이지스함이 한 2척 정도는 호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DDH급이라고 해서 또 구축함이 있거든요. DDH-1, 2가 있는데 DDH-2급을 못해도 한 3척은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FF급을 못해도 한 4척 이상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항공모함이 항공모 한 대로 운영이 안 돼 당초. 그 다음 잠수함 붙여야 될 거고, 잠수함 붙여야 되지, FF급 함정 붙여야 되지, DDH 붙여야 되지, 그 다음에 이지스 붙여야 되지.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AOE라고 유류 수송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급 함정이 또 따로 있거든요. 보급 함정 붙여야 되고. 이게 전단인 거야. 이게 전단인데 우리나라 이 정도 못 만들어요 절대. 이거 함대야 이 정도면. 이게 항모 전단이야 이게. 우리나라 이 정도 급이면요 사령관급이야. 사령관급. 지금 투스타급이라고 여기가. 이게 항모 전단이잖아. 전단이 원스타거든 전단은. 근데 이제 투스타급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급이면 투스타 이상급이야. 지금 작전사령관도 지금 아마 이 정도 전력이 없을걸요. 지금 작전사령부 쪽도. 작전사령부는 될라나? 왜냐면 작전사령부 안에 다 들어가 있긴 하니까, DDH나 이런 것들은. 아무튼 이 정도 전단을 만들려면 지금 우리나라 작전사령부 3스타급은 돼야 돼요. 근데 해군에서 작전사는 진짜 큰 거거든요. 거의 메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메인이라고 무방한 정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걸 따로 이거 전용으로. 그러니까 거지 같은 게 뭐냐면, 항공모함을 만들려고 하면 이 메인을 위해서 모든 걸 새로 다 만들어야 돼. 왜냐면 지금 있는 전력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지금 못 붙여 이걸. 왜냐면 우리가 DDH가 뭐 여러 척 있다고 하지만 이지스랑 DDH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파병도 보내잖아요. 파병, 수리, 출동 온갖 거 다 나가. 지금 배가 거의 썩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돌린다고 맨날 수리하고, 이 수리도 한 척 해야 되거든. 한두 척 정도는. 한두 척 정도는 수리하고 저 출동 나가고 파병 나가고 이러면 배가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다 이거 붙여야 된다고? 여기다 이걸 갖다 붙여야 된다고? 항공모함 한 대 만드는데 이런 전력을 다 붙여야 되는 거야. 이거 예산 붙이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지스 한 척이 아까 전기 사용량만 먹는 게 순수 발전기만 돌리면 하루에 800만원 들어간다고. 육전 케이블이 8가닥에 8가닥. 외덜님은 이제 전기 만지시니까 알 거 아니야. 육전 케이블이 육상하고 연결되는 케이블이 이만해요. 아무튼 엄청 커요. 그게 8가닥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독도함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강습 상륙함, 독도함 있죠. 그게 내나 이제 헬기 그 상륙함은 그 10개예요. 육전 케이블이. 그런 거 생각 아무도 안 했을 거야.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이미 거기서부터 오바야. 거기서부터 오바스럽게 들어간다니까. 해군이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해군 전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런 FF급이나 그런 80년대 울산급들 이런 것들이야 뭐 육전 케이블 한 2가닥 들어가고 뭐 1가닥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1가닥 정도밖에 안 들어가. 그런 것들은 많이 대량 생산해도 괜찮았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새로운 걸 편성하면 허리가 흰다니까. 지금 국방 60조 원 가지고 택도 없어 지금. 거기다 육해공군 다 나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모전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모든 걸 구성을 판을 다 바꿔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해군에서는 그거 알면서도 자꾸 도입하려는 거야 이 새끼들이 보면. 그러니까 더 빡치지. 이런 거를 물어보지도 않아. 장교들만 얘기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탈리아는 경항공모함 3척하고 항공모함에 준하는 상륙함 2척. 우리나라 독도급이 2척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우리나라 뭐 현실은 어떠냐, 금액이 비싸다든지 운용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도대체.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면 운영 예산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많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사람도 없어 지금. 아니 23년도부터 사람이 없었다니까. 아니 그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이 군대 생활을 거기서 직접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그때 당시에.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80%는 보통 이제 어디 뭐 스타급이나 아니면은 중대령급 보통 그 정도 급이거든요. 근데 이거 스타급이나 중대령급이 현실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냥 내가 지시하면 되는가 싶어서 그냥 시킨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그 밀덕 여론이라는 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현실적으로는 고려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거는 우리나라 군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국방부나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잘라야지 바로. 그 여론에 따라서 무조건 움직일 필요는 없어. 안 되는 건 못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지. 근데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고 그냥 이거는 합리적이네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지 않는다는 거지. 중형항공모함은 겨우 6조 내외. 6조가 애 이름이냐? 아니 6조 내외로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만들어서 그냥 쓸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운영비거든. 유지비거든. 우리나라는 심지어 핵항공모함 못 만들어요. 핵으로는. 핵은 우리나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핵으로 못 만들고 심지어 디젤 엔진이나 이런 거 가스터빈이나 이런 걸 움직여야 될 건데 디젤 엔진으로. 근데 디젤 엔진이라는 게 경유가 들어가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번 빨아째끼면은 그냥 상상 초월이야 저거는. 근데 중요한 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운영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형식 장식물일 거예요. 장식물. 우리나라에서 지금 독도급이나 이런 것도 거의 장식물처럼 가만히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뭐 항공모함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배 찍어내는 게 낫고 그 돈으로 차라리 복제해주는 게 나아. 6조 가지고 만들 거 할 거 너무 많은데 군대에서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6조 내외로 대한민국 경제 규모로 충분히 건조하고 운영할 수 있다. 아주 그냥 단호박이죠. 그래서 뭐 우리보다 경제가 안 좋은 인도와 중국, 스페인은 건조하여 운영 중이고 건조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4만 톤급 이상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만 톤급 이상이면 우리 그 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로널드 레이건급이 10만 톤급이거든요. 그럼 4만 5천 톤급 이상이야. 대략 중형 항공모함이라는 게 4만 5천 톤 이상급이라고. 그러면은 레이건호가 보통 운영할 때 몇 명이 운영하냐면 6천 명이 운영합니다. 6천 명. 레이건호가 5천에서 6천 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거 반은 필요하거든. 못해도 2,500명 이상은 필요하다는 얘기야. 아니 왜냐면 이게 무인화가 안 돼요. 항공모함은 절대로 못해요. 배관 파이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직접 사람이 봐야 되거든. AI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함정이라는 거 그거 잘못 삐끗하면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왜냐면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다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육상에서 뭐 하나 고장나서 잠깐 멈추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배는 그 구멍 나는 순간 그냥 바로 파공이고 그냥 박살나는 거야. 돈이 얼마가 들었던 간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비싸니 어쩌니 AI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 사람이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중간중간을. 이게 보면은 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록처럼 만들어져서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이 부분은 괜찮은데 경고하는데 요런 선체 아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을 2,500명 이상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전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 다음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운영이 가능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생산하는 걸 핵 항공모함으로 하잖아. 핵으로 생산하잖아요. 핵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기의 열로 인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핵 항공모함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 생산량이 거의 무한으로 생산해요. 왜냐면 이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돌아가니까 멈추지 않고 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디젤이라고 무조건 핵을 못 만든다니까. 애당초 항공모함도 핵 항공모함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디젤 엔진이야. 선생님들 그 경유 넣고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 차도 몇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경유 자주 넣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가 유류를 넣으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상상 초월이라니까. 상상 초월.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리터였던가 아무튼 그 정도 들어갔고 그거의 몇 배는 높은 게 지금 항공모함이거든요. 몇 배가 뭐야? 훨씬 높지. 이지스함 만재 배수량은 만 톤이고 이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45,000에서 5만톤급이라니까? 무려 4배, 5배가 높은 거예요. 몇백만 리터의 경유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걸 하루만 넣어줍니까? 매번 출동 갔다 오거나 뭐하면 넣어줄 거 아니야. 항공모함이라는 게 작전을 뛰게 되면 못해도 6개월은 뛰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느 정도 항공모함을 뽑아내려면. 그럼 6개월을 뛰려면 어떻게 되냐면 항모만 아까 뛰는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이지스, 그 다음에 호위함들, DDH급들, EFF급들, 그 다음에 피신 이제 거의 없으니까 PC 빼고 잠수함, 그 다음 아까 경유 채워주는 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천지급도 안 돼 이게. 왜냐면 리터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것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보급함도 따로 붙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많이 붙어 거기에. 배도 너무 많이 붙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써야 돼. 이거는 6조 건설하는 비용보다 운영비가 훨씬 비싸요. 운영비 자체가 너무 비싸. 그리고 이 정도 인원을 붙이려면요, 아까 항모만 2,500명에서 2,000명 필요해. 근데 아까 거기에다가 이지스랑 뭐 이런 것들 배들 붙여주면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지스함은 보통 못해도 인원이 250에서 3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뭐 DDH급은 한 거의 200명? 한 150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 없는데 지금 사람 없어서 난린데 지금, 그지? 부사관이 획득이 안 돼요. 실질 운영 부사관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항모가 대한민국 생명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해상교통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최고의 생명선은 중동에서 말리카 해협을 지나 비사 해협으로 통과하여 북상하여 오르는 항로가 최고로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우리는 위협을 받으면 전쟁 시 대한민국은 3일 이내 견딜 수 있다. 장거리 해상작전을 위해 지속한 작전을 위해 중형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항공모함 한 척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씨부레 거. 아니 항모만 움직이는 줄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항모 한 척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이 사람아 지금. 아니 이게 아니 전투함이 아니라니까. 항공모함이라는 게 비행기 사출함이지 전투함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지스나 DDH나 이런 급만 있어도 돼 여기 하려면. 아니 여기에 왜 항모가 왜 필요해? 항모 혼자만 보낼 것 같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공모함보다 핵잠수함이 먼저라고 한다. 잠수함 전력에는 이바지하지만 항공모함은 국가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동시에 건조하는 것이 실질적 국가에 가깝다. 건조 및 수리 시설을 위해서는 상가 확보 및 수리 인식을 바꿔야 된다. 상가 시설은 맞아요. 이 얘기는 맞아. 왜냐면 길이하고 폭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게 항모가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항모가 상가를 안 들어가. 상가가 뭐냐면은, 이 상가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배가 있으면 이게 바다에 이렇게 떠 있으면 그냥 배가 있는 거고, 이거를 육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육지에서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는 거를 수리하는 거야.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걸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지진목 해서 육상에다가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육상에서 이제 수리하는 걸 상가라고 합니다. 보통 육상으로 끌어올려서 도크라고 하죠. 이게 이제 크레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배를 끌어올려요. 그렇게 해서 육지에서 이제 우리 보면 보통 어디서 보냐면 이제 조선소나 이런 데 보면 왜 배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밑에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고 올리는 게 상가거든요. 근데 그 상가의 길이가 항공모함이 들어갈 만큼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항공모함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게 항모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전혀.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있으면 뭐 무력 투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있는 것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는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이 없다니까. 제일 큰 건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부터 전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 해군에 사람이 없다니까. 해군이 45,000인데 거기서 군무원 10,000명 빠지고 그 다음 병사 빠지고 하면 사람이 없어. 애시당초 부사관이 아마 17,000인가 20,000인가 그렇고 장교가 10,000명 될라나요? 뭐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인원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내 기가 찬다고 지금 보면. 그래서 항공모함이 수리차 입항하려면 영국 해군처럼 민간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줘야 된다. 우리나라 현대조선소만 들어가서 수리해도 온갖 난리 연병을 치는데 우리나라가 무슨 뭐 민간 그 들어가서 그 안 돼요. 생각보다 돈이 없어. 그리고 해군이 돈이 없다니까. 이거 수리비마다 다 돈이야. 이거 들어가면 민간 조선소 들어가잖아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 지금 정비창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걸 민간에다가 맡기자고? 말이 안 돼. 우리나라 그 정도 돈이 안 돼요. 군대가 진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군대 거지야. 군대는.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제가 2008년도에 인수한다고 이제 현대조선소에서 인수했거든요. 저도 약 1년여 정도 인수를 했었는데 가장 느낀 게 뭐였냐면, 조선소에서 있잖아요, 뭔가 수리하거나 이러면 장비나 공구들이 다 새 거를 들어와. 거기는 새 거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창고들이 다 있어. 전부 다 창고가 진짜 개 커요. 농담이 아니고. 현대조선소 진짜 크더라. 개 커. 그냥
그냥 온갖 거 다 있어 수리.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그때도 빌렸었어. 저희 그거 좀 쓰던 거 좀 이거 그 뭐냐 아저씨들 쓰다 버리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니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쓰다 버리거든 자기들 막. 왜냐면 새 거 있으니까. 아이 오늘 날 안 되네 그냥 갖다 버리자. 이런 거 주워서 썼다니까. 안 믿기지 이거. 이게 현실이라고. 군대에서 아저씨들 니퍼 스트리퍼 갖다 버리는 거 있잖아. 그거 주워서 썼다니까 우리가. 그 갖다 버리는 거를. 걔 거지라니까 완전히 군대가. 근데 뭐 아까 항공모함 그걸 민간에다 맡기겠다고? 아 진짜야. 이거는 내가 거짓을 보탠 게 아니야 이게. 지금은 테이프 뭐 절연 테이프 이런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근데 별로 차이 없어요 솔직히. 청구하면 잘 안 나와 금액이. 청구 금액도 작고 없는 물건도 많아가지고 청구하잖아요. 안 나온다니까 물건이. 아니 시부레 거 기다려도 나오질 않아. 애시당초 보급이 안 돼요 잘.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급이 안 돼. 테이프 하나 받아 쓰려고 해도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면 이거 솔직히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운영비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청해부대나 이렇게 외국으로 가는 함정들한테 먼저 물건을 다 줘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출동 뛰거나 이런 배들을 받거든. 받는 게 순서가 있어. 이게 받는 것들이 원래 보급 받는 것도 다 순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순서가 늦춰지다 보면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도 못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공구를 내가 써야 되잖아요. 이거 뭐 물론 이제 보급해서 이거 진짜 아마 진짜 죽 같은데 여기 건데 그 육군도 똑같을 거야 아마. 어떻게 되냐면 공구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공구 써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공구가 분실되면 안 되니까 분실되면 자산 나중에 등록된 거에 대해서 분실을 하잖아요. 그 분실사고 다 써야 되거든. 그게 귀찮으니까 이 공구를 안 써버려. 이 공구는 모셔놔. 아니 이거 보관함에다 모셔놓는다니까 이렇게. 분실되면 안 되니까. 이 공구는 모셔놔야 돼. 쓰지도 못해 이거. 왜냐면 쓰다가 잃어버리면은 이 분실 사유서나 이런 거 다 적어야 되거든. 쓰지도 못하는 공구들을 쌓아놓고 그 공구를 쓰면 되는데 못 쓰게 한다니까 이거 주기적으로 점검 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점검 와요. 와가지고 너 이거 공구 있어 이래가지고 공구 함 뒤져가지고 이렇게 책 보고 종합이력 보고 펼쳐봐 이래가지고 펼쳐가지고 너 그거 보유하고 있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럼 창고에 있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게 현실입니다 선생님들. 이게 현실인데 항공모함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짓말 얘기하는 거 같지 지금 얘기하는 거 거지처럼 들리잖아 그지? 이 새끼 무슨 얘기하나 이거. 야 이거 완전히 진짜 개구라 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아니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굉장하지 않나? 현실은 잔혹해. 몰라 아무도. 좀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이거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거든. 공무직이나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야 이거. 뭐 현장 실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사라고 하죠 보통. 점검. 우리는 점검이니까. 점검 와서 실물이 꼭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소모되면 그냥 새로 뭐 만들어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값이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든. 당장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소모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공구도 소모성 물품이라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 선생님들도 공구 써보신 분들 꽤나 많으실 건데 공구는 있잖아요 소모성 물품이야 무조건. 기본적으로 쓰다 보면 닳고 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중간에 또 배 밑에 떨어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공구라는 게 그냥 소모성이 될 수밖에 없어. 물론 이제 가지고 나가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거를 훔쳐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들이고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솔직히 웬만하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게 뭔 짓거리냐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사람 진짜 낭비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실사도 다 없애버려야 생각해요. 이걸 소모품으로 다 바꿔서 주면은 그냥 주었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이거 다 소모로 바꿔야 돼.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저걸 소모성 물품으로 바꿔서 수리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최대한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팩 들고 임팩은 좋으니까 또 들고 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들고 튀는 새끼들이 문제인 거지 그거를 계속 보유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나는 문제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 마인드가 군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건 아예 그냥 거기서 쓰고 그냥 저는 아예 그냥 거기 놔둬버리거든요 무조건. 뭘 가져가는 것도 귀찮아. 거기서 가져간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럼 새로 지급해주면 돼. 솔직히 그거 돈 얼마 안 되거든 생각보다. 우리나라 뭐 경제 대국이니 뭐니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있잖아 육해공군에 그 장비 만들 돈으로 그런 공구라도 좀 지급 잘해주면 그래도 일할 만 난다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아니 공구라도 좋은 거 주고 쓰라고 하면 그래 너 잃어버리든 말든 너 이거 알아서 써봐 이렇게 하면 솔직히 기분 좋게 일 안 하겠어요? 너무 비싼 거나 한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런 거는 몰라도 그냥 몇십만원짜리 이런 밑에 거는 그냥 줘도 돼. 저는 일단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생각해요. 국방예산 60조에서 육해공군 나눠서 나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눠서 나가면은 여기서 장비 만들고 뭐 이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에서 어느 정도만 떼서 보급물품으로 줘도 진짜 군대 일하는 거 일할만 난다니까. 이 정도만 줘도 솔직히 여기서 예산 떼가지고 장비 만들 돈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돈을 떼가지고 차라리 여기다 예산 주고
여기서 그래 사람 인원에 대한 예산 좀 주고 이러면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부탁인데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나라가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지. 사람이 이 항모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런 것까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 아닐 거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주변 국가도 항모가 있는데 왜 우린 항모 없어? 우리 항모가 왜 없냐고. 우리는 주변 국가는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항모 있자, 항모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우리나라 진짜 막상 전쟁 나잖아요. 항모 갈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삼국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 갈 데가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막상 우리나라가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일본하고 뭐 안 싸운다고 얘기해도 일본, 중국, 러시아랑 안 싸운다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해안권 다 틀어막힌다니까. 이렇게 되면 전쟁 나면 막상 위아래로 갈라져 있지. 여기 우리 섬이거든. 섬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나갈 곳은 바다밖에 없어요. 일로 나가든지 일로 나가든지. 여기는 중국, 여기는 러시아잖아. 여기는 일본이야. 더 심지어 항모를 어디다 뺄 건데 만약에 전쟁 나면. 우리는 북한하고만 전쟁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북한하고 전쟁 났을 때는 항모가 오버스펙 아니에요? 솔직히 항모 필요하나? 아니 이미 미사일 때려부으면 돼. 그냥 거기다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얻어 터질 때 그냥 미사일 바로 때려부으면 되고 뭐 K9 자주포 5만 거 다 있잖아요. 비행기하고 KF-22하고 다 있잖아. 그걸로 다 때려부으면 돼. 북한하고 할 때는. 거기서 항모가 왜 필요해? 할 게 너무 많아. 항모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항모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때릴 만한 무기가 많다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북한하고 전쟁을 위해서 항모를 건설하는 건 오바고. 그러면 한중일 러시아까지 이렇게 사국인데 여기서 싸울 때 필요하다고? 우리나라가 나가려고 하면 여기로 나가든지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항모가 우리나라 주변에 없으려고 외부로 보내가지고 항모로 때리려고 타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 타격하는 거? 갈 데가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이런 기본적인 작전 전략도 모르는 건가? 아니 이거는 내가 뭐 작전 전략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얘기야. 그냥 너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산다면 아는 거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러시아, 중국, 옆에도 왼쪽은 중국, 아래는 일본, 우측은 러시아, 일본 해역. 이미 그게 상식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근데 어디로 항모를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저히 만들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제가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나쁜 놈이지. 이유가 있잖아. 이게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보다가 우라통이 터져서 그래요. 이 항모 얘기만 하면 내가 뒷골이 땡겨. 아무튼 뭐 항공모함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지자라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항공모함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래의 전쟁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평시에도 항공모함의 존재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형 항공모함 확보 및 보유는 제2의 부국방병의 길이다. 우리나라 파멸 안 시키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나라 파멸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항공모함 만들면. 줏대입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냥.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처럼 지식이 짧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네요. 암담하지 않나요? 차라리 이 돈이면 다른 거 만들 거 훨씬 많고 그 다음에 국방 예산 써가지고 사람들 급여 체계나 이런 거 바꿀 만한 돈도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거 할 거 너무 많아요.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은 급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건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할 게 많은데 그 돈으로 항공모함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아마 제 생각에 올리면 항공모함 또 그 찬성론자 분들이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필요 없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이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거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뭐 그렇다 해서 비행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행장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튼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 얘기하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해군에서 항모 또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또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제가 그냥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이게 항공모함의 계략도입니다. 이게 이제 경항공모함이라고 하지만 4만 톤급 미만입니다. 3만 5천에서 4만 톤급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죠. 지금 이건 해군에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아마 해군 출신들 보면 PTSD 올 거야. 이거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 전투 배치할 때 상황이거든. 이렇게 가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출해가지고 하는 거 사출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장치 만들 거 많아요. 항공모함은 프로펠러
두 개 붙어야 돼.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잠수함이 또 붙어야 되거든. 항모 잠수함 붙어야 되지. 초계기 붙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붙죠? KDDX, DDH 붙었죠 지금. DDH급 붙었죠. 여기서 또 천지급 보면 수중 탐색 정보 공유. 자 여기서 자, 스톱. 보세요. 항모 하나에 지금 몇 개 붙었습니까? 7척 붙었죠, 그죠? 항모는 작전 한번 하면 최소 6개월입니다. 작전을 6개월 동안 같이 해야 돼. 이 친구들이. 근데 지금 붙은 배들이 뭐냐면 그 다음에 아마 양옆에 붙은 게 이지스급일 거예요. 이게 이지스급 붙었고 그 다음 DDH급 붙고 FFG 붙었고 요 뒤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잠수함일 거예요 아마. 잠수함이 한 2척 붙고. 그럼 지금 몇 척입니까 여기서? 7, 8, 9개야. 그 다음에 비행기까지. 항공모함만 만든다고 이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얘 혼자 움직일 때는 이렇게 다 붙어줘야 돼.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여기서 이지스 레이더가 붙었기 때문에 이지스함이거든. 그럼 이지스함이 벌써 몇 척이야? 2척이야. 우리 4척밖에 없는데 2척이 여기 붙어야 돼. 우리나라 이지스가 총 4척입니다. 세종대왕, 율곡2, 서해유성령, 경조대왕 총 4척이 있거든요. 그 중에 2척이 여기 붙어야 되는 거야. 항공모함 만들면. 지금 이게 현실이라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있지도 않은 배긴 한데 이거 아마 KDDX급이라고 새로 나오는 배일 거예요 아마. 이게 현대조선소에서 지금 뭐 입찰 사업하고 있는 중인 것 같던데 그 배가 붙는 거고 DDH급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요렇게 해서 항모 전단이 항진한다. 그리고 헬리콥터도 옆에 띄웠다. 이거는 뭐 그냥 솔직히 모양이에요. 헬리콥터는 순찰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상시 2배 붙어있는 헬리콥터가 아니야. 중요한 건 헬리콥터도 우리나라 돌려쓰기 많이 하거든. 이거 잘 몰라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와 이거 멋지다, 이거 뭐 항상 이렇게 다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들. 헬리콥터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해군 헬리콥터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링스 헬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출동 나갈 때도 얘 혼자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출동을 나가요 심지어. 근데 이걸 6개월 동안 작전해야 된다고? 나가서 다 같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아니 나머지 우리나라 안 지킬 거야? 항공모함 전단 출동시켰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6개월 출동을 시켜. 나머지는 우리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전력의 거의 반이 빠져나간다니까 이러면. 거기다가 수리하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6개월 갔다 오면 도크 수리하고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 기간이 생각보다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리를 한 2달 한다. 그러면 이 배들 못 움직일 거 아니야 또 나간 애들. 그러면 예비 전력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군대 장비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예비를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면 2개를 만드는 게 하나만 안 써 절대로. 군대는 무조건 예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만들 때 2개 만들고 2개 만들려면 4개를 만들어버려. 그게 군대 장비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 상황까지 잘 모르시잖아.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디서 쓰는 장비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이 장비만 관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군대는 똑같은 장비가 2개씩 있어 보통. 그래서 함대도 예비 함대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 만들어서 된다고? 거기다가 또 수직 이착륙형 지상공군기지 이륙. 우리나라 이게 이 정도 태울 만한 비행기 대수가 안 돼요. 심지어 이게 공군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해군에서 항공모함을 만드는 대신에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투기를 원래 해군 소속으로 하려다가 못한 게 공군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 공군에서 F-22기인가? F-22기 맞을 거야 아마. 그게 수직 이착륙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공군에서 도입해요. 또 중요한 건 같은 해군이 아니라니까. 미 해군은 그렇잖아. 미 해군은 미 해군함 소속의 비행기가 붙잖아요. 우리나라는 공군에서 옵니다. 수직 이착륙기. 그리고 수직 이착륙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수직 이착륙기는 밑에 갑판이 상하거든요. 이 보면은 이게 열기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로. 이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갑판이 상해요. 가면 갈수록 여기가 상한다니까. 이 부분이 다 상하고 박살 나버려 나중에. 그래서 보통 이제 사출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그 항공모함 영상 보면 비행기가 쑥 와가지고 항공모함 안착하고 그냥 쑥 나가고 이러잖아. 그게 왜 미국에서 그렇게 쓰냐면은 사출기로 쓰는 거예요 그거. 그걸 오래 쓰거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사출 기술도 미국에서 잘 안 알려주지. 여러모로 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문제야. 그 다음 경항공모함 경납고 내부. 지금 여기서도 구현할 데가 없으니까 봐봐. 지금 몇 대 들어갑니까 여기 지금 비행기가? 구현할 곳이 없어 지금 보면. 하나, 2개. 전투기 꼴랑 3대랑 헬기 한 대 태우려고 설마 만드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전투기 꼴랑 3대하고 헬기 한 대 하려고 항공모함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항공모함이 자체적인 무력은 없다니까요. 기본 방어 자기 방어하는 골키퍼는 있어도 그거 말고는 비행기를 날리는 게 역할인데 비행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만큼 태울 비행기도 없어. 지금 봐봐. 미국만큼 많으면 내가 이해라도 한다. 그래 항모 필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그 정도 태울 비행기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야. 대한민국 해군 거기서 그려놓은 거라고. 비행기 3대 헬기 2대 태우려고
이 큰 항공모함 필요한 거야? 아무리 많이 태워도 10대일걸? 진짜 많이 태워도? 내가 봤을 때 뭐 한 8대나 하면 많을까? 근데 공군에서 주력이 8대인 거야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암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튼 뭐 이게 현실이고요.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분께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봐요. 제 생각에는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러나 배우신 분이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잘 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